계절은 다시 찾아오고 우리에게 새롭지 않은 계절은 없습니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대학 수능 시험이 충북에서도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세 번째 보는 코로나 수능이었는데 충북의 결시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퇴직자에게 주는 순금 메달을 받지 못했다며 한 퇴직 공무원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법원은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청주 서원경찰서와 증평경찰서 신설이 하세월입니다. 개청 시점이 2025년 말로 미뤄졌습니다. MBC가 고발한 LH 공공임대주택 성면 불법 철거와 관련해 주민과 철거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가 실시됩니다. 실효성의 우려도 나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한 퇴직 공무원이 관행에 따라 4호급 퇴직자에게 주던 순금 메달을 왜 자신에게는 안 주냐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배들의 메달 지급 관행을 자기 차례에 없애 손해를 봤다는 건데 1심 법원은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도청에는 약 1년 전까지 독특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4, 5급 공무원이 퇴직할 때마다 같은 직급 후배들이 돈을 걷어 순금 메달을 만들어 준 겁니다. 5급 이상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한 냥까지 원하면 현금으로도 줬습니다.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인데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퇴직과 맞물리면서 안 내고 안 받겠다는 공무원이 늘어났고 빈자리가 개인별 납부액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탈자 폭증을 불렀습니다. 찬반 투표 끝에 응답자의 70%가 반대하면서 지난해 10월 관행은 폐지됐습니다. 세대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 마인드도 바뀌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폐지에 동참했던 사항입니다. 꾸준히 돈만 내고 금메달을 못 받게 된 첫 퇴직자는 43명. 이 가운데 7년가량 메달비를 분담했던 퇴직자가 자신의 메달값인 210만 원을 달라며 충청북도에 소송을 냈습니다. 퇴직 메달 지급은 충청북도 주도로 맺은 채권 채무 계약인데 도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충청북도는 특정 직급 공무원끼리 스스로 만들었다가 폐지한 관행으로 도와는 무관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돈을 걷고 메달 구입 등을 대행한 건 선배이자 동료들을 도운 것일 뿐 예산을 쓰는 업무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우 차원으로 어떤 운영의 편의를 지원한 사항이지 도에서 어떤 기관 차원으로 공식적으로 개입하여서 운영 중단이라든지 폐지에 관련해서 개입한 바는 없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채무자로서의 어떤 그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고요. 1심 법원은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청북도가 퇴직 메달 내지 상당액 지급을 약정했다거나 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건 퇴직자는 항소한 상태. 변호사 없이 했던 1심과 달리 패소하면 충청북도에 변호사 선임비까지 물게 돼 메달값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데도 도의 책임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지침에 따라 퇴직자에게 예산을 쓸 수는 없다며 패소할 경우 원고의 납부 기간에 메달을 받아간 다른 퇴직자들에게 배상금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항소심 결과는 내년에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경찰이 청주 서원경찰서와 증평경찰서를 신설하겠다고 한 지 어느새 4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지난 2018년 신설을 결정하고 이제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에는 두 경찰서가 생겨야 하는데 경찰은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무슨 사정일까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신설이 결정된 청주 서원경찰서 부지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말 개청을 앞두고 지금쯤 건물이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 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3, 4년은 된 것 같아요. 이거 부지가 이렇게 된 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돼서. 설계 과정에서 집안을 조사했더니 땅이 늪지처럼 연약해 예정에 없던 보강 작업이 생겨난 데다 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가 폭등해 부족한 공사비를 확보하느라 아직 설계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증평군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하필 부지로 고른 땅이 주변보다 낮아 역시 부지 보강이 필요한 겁니다. 정부 승인을 거쳐 공사비 55억을 더 따내느라 기본 설계가 늦어져 실시 설계 등 이후 일정도 줄줄이 지연되는 겁니다. 차로 한 15분 내 15분 20분 끌려보러 가려면 다 걸로 가야지 뭐 계산으로.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해지. 각각 부지도 일부는 강제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해 실제 착공은 서둘러도 2024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경찰서의 개청 시점을 당초 내년에서 2025년 말로 2년 미뤘습니다. 저희가 25년 개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관련 규칙도 개정하고 인원도 충원하고 건축적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바로 업무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는 전국 평균 398명에 비해 청주 3개서 경찰관이 655명으로 1.5배 이상 많고 3만 7천 명 인구를 보유한 증평도 관할 인구가 비슷한 전남 장흥서, 경남 함양서, 강원 영월서 3개서 평균에 비하면 경찰관 1명이 2배 가까이 더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치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청주 성안길에서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12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모선 충북도당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꼭 관철시키겠다며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역별로 본부를 설치해 거리 서명운동과 온라인 서명을 동시에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국민 서명운동이 아니라 이재명 구하기 당원운동이라며 국회로 돌아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월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기섭 진천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시검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군수 측이 특정 단체 지지 선언을 언론에 공표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송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가 자신을 지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MBC가 고발한 LH 공공임대주택 성면 불법 철거와 관련해 LH가 해당 단지 주민들과 철거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에 나섭니다. 그러나 잠복기가 긴 성면 질환의 특성 등 과학적인 분석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6개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성면 자재를 무방비 상태로 불법 철거한 LH가 사후 조치로 건강 영향조사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조사하려고 나섰다가 조사 대상 축소 논란을 불렀던 LH는 철거 작업자 80명과 단지당 주민 150명씩 모두 2,000명을 대상으로 정하고 조사 수행기관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진찰과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1차 검진 후 성면 질환 의심자에 대해선 흉부 CT 촬영, 폐기능 검사 등 추가 검진을 벌여 성면 질환 진단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성면 피해 인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철거 지점과의 거리나 당시 날씨 등에 따라 성면 노출 정도가 천차만별인데 과학적 분석 없이 조사를 설계해 실효성의 우려도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 자체를 이제 재현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성면의 비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야 되고요. 대기 샘플링을 통해 갖고 어느 지역까지 성면에 비산되어지는지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피해 범위를 산출해야 됩니다. 조사 범위를 정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거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성면질환 잠복기는 짧아도 10년 이상이라 이번 일회성 건강영양 조사 결과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면의 경우 특히 추적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환경부는 LH로부터 피해 우려 노동자와 주민들의 최종 명단을 받아 추후 피해 구제의 토대가 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LH는 조사 전문기관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대상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네, 어제 충북에서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감염병 사회 속에서 치르는 세 번째 수능이었는데요. 올해 충북의 결시율은 13.4%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새해째 모습을 감춘 응원전. 차분한 만큼 긴장감은 더 두드러집니다. 고등학교 3년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도 긴장된 표정으로 발열 체크를 거쳐 교실로 이동합니다.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어머니는 안고 있는 아들을 한참 동안이나 놓질 못합니다. 자녀가 시험장에 들어간 뒤에도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마음속 간절한 응원도 보냅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교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다리던 부모들. 드디어 굳게 닫혔던 교문이 열리고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빠져나옵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가족들은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독여줍니다.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3년 동안. 그 한 만큼 실력 발휘해서 실수하지 않고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죠. 뭐. 집 가서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쉬고 싶어요.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올해 수능은 충북 37개 시험장에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수험생 10명이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을 무사히 치렀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 50명과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인 수험생 7명도 별도 시험장과 분리된 시험실에서 큰 탈 없이 시험을 마쳤습니다. 올해 12,600여 명이 응시했는데 1교시 기준 결시율은 13.4%로 15.4%를 기록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수능 성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시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 다수가 결시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수험생 3명이 반입금지 물품 소지와 4교시 선택 과목 응시 방법 위반 등의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다음 달 9일 통보될 예정인 가운데 각 학교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학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업소 장부에서 교사 등 공무원 37명의 신원이 무더기로 나오자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을 경악할 일이라고 논평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과 징계, 인사상 불이익으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모든 공공기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강도 높은 공직기강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소년 성매매 등 교원과 직원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모든 성사건은 경중에 관계없이 중징계하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차량을 훔쳐 시속 200km 속도로 경찰과 도주극을 벌인 청소년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9일 체포에 앞서 이미 동종 범행으로 구인장이 발부돼 있던 17살 운전자를 대구 서부 보호관찰소로 신병을 넘기고 도주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17살 공범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체포됐던 14살 중학생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단순 동승자로 확인돼 석방됐습니다. 관람료는 라면 한 봉지. 20년 가까이 이 원칙을 지키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라면을 기부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담아보는 문화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번 주말 열리는 이들의 합창 공연을 소개합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60여) 명의 남성들이 쌓아 올린 웅장한 화음이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하나같이 맞춰 입은 턱시도 차림에 눈빛엔 모두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얼핏 보면 프로 합창단 같지만 의사, 전현직 공무원, 자동차 판매원 등 모두 노래가 생업이 아닌 아마추어들. 나이대도 2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그저 노래를 좋아해서 뭉친 청주 남성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지휘자와 연주자를 섭외하고 공연장을 빌려가며 18년째 연말마다 합창 공연을 열어왔습니다. 공무원 아니면 사업가 아니면 뭐 회사원 뭐 여러 계층에 있는 노래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와서 들어보시면은 남자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울까? 또 저렇게 시원하게 내 마음을 후련하게 불러주는구나 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관람료는 늘 라면 한 봉지. 지금껏 번번이 이렇게 모은 라면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해왔습니다. 아마추어 공연인 만큼 수익 대신 나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라면 한 개를 했을 때에 누구든지 와서 또 누구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작은 마음을 갖고 오면은 또 작은 마음이 커져서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그 라면 한 개가 한 박스가 되고 또 5박스가 되고 10박스가 되는 그런 또 기적도 있습니다. 2005년 몇몇 노래 동호인들로 시작해 한때 최대 60명 넘는 단원이 무대에 오를 만큼 성장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됐습니다. 2년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한동안 모이기조차 힘들었던 탓에 단원들 상당수가 흩어졌습니다. 줄어드는 소리만큼 온정도 줄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합창단이라는 이런 단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노래를 하는 곳인데 일단은 그 인원 제한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때 뭐 4명 이상 뭐 안 되고 8명 이상 안 되고 그러면 합창단 운영을 할 수가 없죠. 10명일 때, 20명일 때, 30명일 때 소리가 달라요. 많을수록 좋아요, 합창단. 오는 일요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12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래를 시작으로 가곡과 가요 등 10여 곡의 합창과 소프라노 오페레타, 브라스 오중주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입장 티켓은 이번 역시 라면 한 봉지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진 중인 중부내륙 지역 지원 특별법에 도민 65%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연구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특별법 입법에 대한 찬반을 설문한 결과 매우 찬성이 35.6%, 찬성하는 편이 29.4%로 찬성 의견이 65%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나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21.3%였습니다. 또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는지 질문에는 공감한다가 64.8%, 공감하지 않는다가 32.1%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청주시를 상대로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 직영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위탁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들은 청주시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까지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노조는 생활 폐기물 노동자 직접 고용을 두고 청주시가 타당성을 논의하는 오늘 오후에도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주 오창 방사관 가속기 입지 주변에 생태 에너지 공원이 조성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민자 100억 원 등 모두 200억 원을 들여 방사관 가속기 입지인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13,200제곱미터에 4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과 2메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장치, 또 에너지 홍보관 등을 갖춘 생태 에너지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태 에너지 공원 조성은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공약 사업입니다. 진천군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인증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79번째로 인증 기간은 오는 2026년 11월까지입니다. 진천군은 앞으로 스쿨버스 승강장 안전 쉼터를 건립하고 청소년 정치참여 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에 노력하는 지자체를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가 기업 실업팀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법인세 공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엄태영, 박덕흠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이 스포츠 실업팀을 운영할 경우 관련 비용 가운데 일정 비율의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기간도 현행 3년을 6년으로 또 10%인 공제율을 처음 3년은 15%, 다음 3년은 2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 내 실업팀은 모두 46개가 있지만 이 가운데 기업이 운영하는 팀은 SK호크스의 핸드볼과 성신양회 레슬링 단 2곳뿐입니다. 옥천군이 내년부터 통학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에게 택시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집이 학교와 2km 이상 떨어져 있으면서 버스 정류장과도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고등학생이 그 대상으로 옥천군은 학생 1명당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옥천군은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안과 사업비 8,4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음성 지역의 최초 도시계획도로인 대소면 우회도로가 오는 2026년 전면 개통됩니다. 음성군은 대소면 삼정리 일대에 계획된 연장 7.9km 우회도로 가운데 남측 3km 구간에 4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